안녕하세요. 성일권의 월드버스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계적으로 들불처럼 번지는 반전 시위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전쟁을 벌인 지 7개월 동안 가자 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즉 사망자가 약 한 3만 5천 명, 이 중에 75%가 어린이와 여성이라고 합니다. 또 부상자는 7만 8천여 명에 달하는데 사상자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1년도 채 안 되어 인구의 1.5%가 감소. 이는 명백한 제노사이드에 해당됩니다. 제노사이드란 전쟁에서 이긴 측이 자신들과 다른 인종과 민족을 완전히 청소하는 거죠. 완전히 말살하는 거죠. 흔적을 지우는 거죠. 제노사이드는 1944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오스만 제국에서 발생한 아르마니아인 대학살 때 처음 등장했는데요. 사실은 제노사이드는 로마 시대 때 포이니 전쟁 때 로마가 카르타고에 승리한 뒤에 카르타인들을 죽이고 또 도시를 파괴하고 흔적을 지우려고 했던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일본의 관동 대학살, 난징 대학살, 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이 유대인들을 상대로 해서 무려 700만 명을 살해한 홀로코스트라든가, 그리고 또 최근에는 후투족과 투치족 간의 분쟁인 루안다 학살, 또 수단 내전 당시의 다르푸르 학살, 이것이 이제 대표적인 제노사이드로 우리가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명의 최첨단 시기인 21세기, 그것도 기독교 문명의 발상지인 이스라엘의 주도적으로 제노사이드를 자행했다는 것은 대단히 놀라울 정도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이 즉각적인 휴전을 요구하는 반전 시위가 지구촌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반전 시위가 거대한 문명사적 전환의 흐름을 가져오지 않을까 기대도 해보는데요. 미국의 컬럼비아대에서 시작한 반전 시위의 물결은 미국을 비롯해서 프랑스, 영국, 벨기에, 스위스, 네덜란드, 그리고 마침내 한국에까지 대학생, 고교생, 교수, EU 직원들까지 가담하여 한 목소리로 전쟁 중지를 외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 직원 250명은 벨기에 브뤼셀 EU 본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스라엘이 저지른 민간인 참상과 이 전쟁에 대해서 EU 집행부가 왜 이렇게 소극적이냐, 이렇게 항의를 하고 가짜 피를 칠한 형상물 위에 꽃을 바치면서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목숨을 잃은 팔레스타인들에 대해서 묵념을 하고 집단 행진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미국 등 각국 정부는 반전 시위대가 친이스라엘, 반유대주의의 성향을 띤 과격 분자들이라고 비난하며 경찰력과 물리력을 동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반전 시위는 비교적 평화롭게 진행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미국 콜롬비아대에서 작은 규모로 시작된 학생들의 시위가 이처럼 눈덩이처럼 확산되는 것은 바이든이 도대체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바이든은 시위대를 극단적인 반유대주의자로 내몰면서 강경일변도로 대처하겠다는 계획을 계속해서 얘기하죠. 동맹국인 이스라엘을 계속 지지하겠다는 의미인 거죠. 본물처럼 터진 대학가의 반전 시위는 사실 여러모로 1960년대 베트남전 반전 시위와 유사합니다. 우선 베트남전 때와 마찬가지로 대학가 시위는 단순히 반전 시위가 아니라 국내 정치 및 국제 영역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를 띠고 있는데요. 학생 시위가 캠퍼스에 국한하지 않고 미국 등 각국 정부의 대외 정책과 국제기구의 역할을 둘러싼 논쟁으로 확대되고 있는 거죠. 1968년 베트남 전쟁 반대 시위가 탈권위와 인간 해방, 냉전 반대를 주창하는 문명사적 혁명으로 발전했듯이 이번 반전 시위의 흐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1968년 봄 파리 대학의 학생들이 학내 민주주의를 주창하며 시작한 시위는 곧 미국의
베트남 침략과 소련의 체코슬로바키아 침공에 반대하는 시위로 기성세대와 국가 권력에 저항하는 혁명으로까지 발전했습니다. 이른바 68혁명은 독일과 미국, 일본, 심지어 한국에까지 영향을 줄 정도로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68혁명은 개인의 삶에 대한 국가 권력의 간섭과 통제를 거부한 거죠. 당시 동서양 진영은 냉전을 핑계 삼아 국민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일상화했던 것이죠. 미국 등 서구 국가는 끊임없는 외부의 적, 공산주의에 맞서야 한다고 소리를 높였지만 학생들은 자신을 감시하고 억압하는 이 국가가 바로 내부의 적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번 반전 시위 전국에서 뉴욕타임스 등 미국의 주류 언론들은 6.8 사태를 상기시키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고비를 넘기지 못하면 재선이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6.8 당시 민주당 린던 존슨 대통령이 베트남전 반대 여론에 휩쓸려 곤두박질 친 이 지지율 탓에 재출마조차 못한 그때의 상황을 환기시키는 거죠.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8월에 공식 후보로 나설 바이든은 들불처럼 번지는 반전 시위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지만 국내 유대인 압력단체의 압박을 우려해 이스라엘에 대해 즉각적인 전쟁 중지 요구를 망설이고 있습니다. 유럽 각국의 정부도 자신들에게 반전 시위의 불똥이 튈 것을 우려하면서 시위 확산의 차단에 주력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절대적인 동맹국인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 언론은 재선을 앞둔 바이든을 향해 민주당이 패배한 6.8 사태의 위기를 언급했으나 사실 이번 학생들의 시위는 반전의 단순한 의미를 훨씬 넘어섭니다. 미국과 유럽의 메이저 언론은 이번 시위대를 친 팔레스타인, 반 이스라엘의 이 과격 분자라고 애써 비틀면서 이들의 반유대주의 주장을 용납할 수 없다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본질을 크게 왜곡하는 발언입니다. 기존의 체제에 안주하거나 순응한 기성세대와는 다르게 젊은이들은 양심과 이성과 신념을 옥죄이는 이 지배세력의 잘못된 이분법적 구별짓기에 저항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코로나 악몽의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3년째 이어지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로 인해서 경제, 사회적, 심리적으로 대단히 위축되고 불안정,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아무런 명분도 없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인종학살 전쟁에 동조하고 지원하는 이 정치 지도자들에 대해서 분노감을 표출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은 이번 전쟁은 무장 극단 세력인 하마스에 보복하는 게 목표일 뿐이지 인종학살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거다라고 항변하고 있지만 10월 7일 하마스와 전쟁을 벌인 지 7개월밖에 안 됐는데 팔레스타인 전체 인구의 1.5%가 사망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미국의 손아귀에 있고 이스라엘의 로비를 받는 유엔, 그런 유엔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미국의 입김이 조금 덜한 국제사법재판소와 국제형사재판소가 얼마 전에 나섰습니다. 인권운동가 넬슨 만델라의 나라인 남아공이 미국이나 서구 유럽이 아닌 바로 아프리카에 있는 남아공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제노사이드의 혐의가 있다라고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한 것입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1월 27일 이스라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임시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회원국 17개 국가 중에 이스라엘이 당연히 빠진 거죠. 16개 나라가 이 합의한 국제사법재판소의 명령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내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해서 살해하는 행위를 즉각 금지하고 팔레스타인인들을 대상으로 한 인종 학살을
직접적이고 공개적으로 예방해야 할 것이며 더 이상 팔레스타인인들을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말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이스라엘 측에 요구했지만 네타냐후는 정반대로 나아갔습니다. 국제사회의 비판에도 아랑곳 않고 그는 마치 십자군 성전을 치르듯이 군인과 민간인들을 가리지 않고 팔레스타인들을 공격하고 살해했습니다. 지금 현재 학생들의 반전 시위로 사실 바이든 대통령은 입장이 난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타냐후는 가자 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에 진군을 하고 폭탄을 퍼부을 태세입니다. 미국의 주류 사회가 철저히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탓에 나름 정론지를 자부하는 뉴욕타임스마저 최근 확산되는 반전 시위와 주동자들을 경찰 발표대로 불순분자, 경찰이 불러주는 대로 불순분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죠. 문제의 어떤 본질을 회피한 채 뉴욕타임스는 뉴욕대, 뉴욕시티대, 콜ум비아대 등에 체포된 시위대의 상당수가 외부의 좌파 선동가들이었으며 대학 강의실에 마오쩌둥 중국 초대 주석의 혁명 구호인 정치 권력은 천국에서 나온다라고 적혀 있다. 이렇게 보도하는 거죠. 문제의 본질은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경찰의 발표를 그대로 받아 쓰는 거죠. 받아쓰기 기자는 미국에도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시민단체들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공격이 인종학살에 해당된다며 국제형사재판소에도 제소를 했는데요. 국내 참여 연대와 사단법인 아디가 지난 5월 9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비롯해 책임자 7명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국제형사범죄법상 집단살해, 인도의 반환죄, 사람에 대한 전쟁범죄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는 다시 한번 국제연대의 무게감을 일깨워주는 조치죠. 지구촌 곳곳에서 일고 있는 반전의 흐름에 국내외 메이저 언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이 반전 시위를 친 팔레스타인, 반 이스라엘 시위라고 기계적으로 비틀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디 이게 친 팔레스타인 시위입니까? 이게 어디 반 이스라엘 시위입니까? 그냥 인륜적이고 평화적이고 인권적이고 이런 시위를 어느 특정 정파의 시위라고 폄하하는 이런 짓을 국내의 메이저 언론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일관의 월드버스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